요즘 드론 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혹시 하늘을 나는 드론, 편리함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드론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드론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토미의 정보세상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부터 최신 드론 보안 이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팁까지 드론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실과 가상이 충돌하는 디지털 공간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늘 위의 리스크 및 개인정보 위협을 분석하는 정보의 비행을 시작해 볼까요? 드론 사고 개요. 현대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드론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도구이다.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용 기기를 넘어 산업, 군사, 농업, 재난 구조,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류 배송, 영상 촬영, 농약 살포, 지형 측량 등 그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드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드론 관련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드론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기기 손상을 넘어 개인의 안전, 사생활 침해, 국가 보안 등 다차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제 불능 상황, 충돌 위험, 개인정보 무단 촬영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드론 사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기술적 결함, 조종자의 숙련도 부족, 환경적 요인, 안전 규정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 문제, GPS 신호 방해, 기상 조건 불량, 조종자의 부주의한 조작 등이 드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드론 사고의 예측과 예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드론 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매우 광범위하다. 공항 근처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방해, 개인 주거지 상공에서의 불법 촬영, 중요 시설물 근처에서의 보안 위험, 군사적 민감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의 추락이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손실 위험도 상존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드론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드론 조종자들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드론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드론의 정의 및 종류. 드론은 현대 기술의 혁신적인 산물로 원격 조종이나 자율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군사, 상업, 민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드론의 기본 구조는 주로 비행체, 조종 시스템, 센서, 그리고 통신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의 종류는 크게 용도와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군사용 드론은 정찰, 감시, 정보 수집, 그리고 때로는 무기 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드론들은 고도의 정밀성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프레데터 드론이 대표적인 군사용 드론의 예로 들 수 있다. 상업용 드론은 농업, 건설, 측량, 배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농업용 드론은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밀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건설 현장에서는 지형 조사와 진행 상황 등 추적에 사용된다. 아마존의 드론 배달 시스템이나 농업용 스프레이 드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취미용 및 개인용 드론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이러한 드론들은 주로 사진 촬영, 레저 활동, 레이싱 등에 사용된다. DJI의 팬텀 시리즈나 매빅 시리즈와 같은 제품들이 개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드론의 크기에 따른 분류도 중요하다.
마이크로 드론은 매우 작은 크기로 실내 탐색이나 특수 임무에 사용되며 대형 드론은 더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거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각각의 크기별로 고유한 장단점과 활용 분야가 존재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접목으로 드론의 자율 비행 능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비행 시간과 효율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의 장애물 회피 능력과 정밀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드론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더욱 깊숙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은 무한하며 기술의 혁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드론 사고의 원인.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드론 사고의 위험성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드론 사고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기술적 한계, 운용자의 미숙함,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드론에 내재된 기술적 한계가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드론의 센서 시스템이나 제어 알고리즘의 오작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GPS 신호 방해, 배터리 성능 저하, 통신 장애 등은 드론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 예를 들어 정밀하지 않은 위치 추적 시스템은 드론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비행하게 만들어 충돌 위험을 높인다. 둘째,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 부족과 실수도 중요한 사고 원인이다. 많은 초보 드론 조종자들은 충분한 훈련 없이 고가의 장비를 다루며 비행 규정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날씨 조건 판단 미숙, 비행 고도 및 거리 제한 무시, 주변 환경에 대한 부주의한 인식 등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심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부적절한 드론 조작은 대형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셋째, 환경적 요인도 드론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한 기상 변화, 강한 바람, 전자기 간섭, 조명 조건 등은 드론의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심 지역의 건물 밀집도, 전자기기의 증가, 무선 신호의 혼잡 등은 드론의 안정적인 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도심 환경에서의 복잡한 장애물과 급격한 기상 변화는 드론 사고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의 미비와 표준화 부족도 드론 사고 원인의 한 부분이다. 드론 운용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하여 무분별한 드론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 환경은 드론 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드론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 운용자 교육, 환경 대응, 그리고 체계적인 법적 규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드론 사고의 영향.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드론 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드론은 처음에는 군사, 과학,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위험도 초래했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안전 위협, 그리고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론 사고의 첫 번째 중요한 영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다. 무분별한 드론 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드론 사고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훈련되지 않은 조종자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개인이 드론을 조종할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추락, 항공기 운항 방해, 심지어 테러리즘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드론 사고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드론 관련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보험 비용 증가, 법적 소송 비용 등은 개인과 기업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중요 시설이나 민감한 장소에서의 드론 사고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드론 사고는 심리적, 사회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드론 관련 사고는 기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키우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드론 기술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며 이는 드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드론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현행 법률은 빠르게 변화하는 드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법적 공백을 만들어낸다. 드론 사고 사례 분석.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드론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사고 분석은 향후 유사한 위험을 예방하고 드론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드론 사고 중 하나는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활주로 근접 비행 사건이었다. 당시 드론 운용자는 허가 없이 공항 인근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시켰고 이로 인해 여러 항공기의 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이 사고는 드론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진압 작업 방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불법 드론 비행으로 소방 헬기의 진압 활동이 방해되었고 결과적으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드론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드론 사고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된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드론의 기계적 결함, 배터리 성능, 제어 시스템의 오류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둘째, 인정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드론 조종사의 숙련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 의도적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사고의 법적, 윤리적 측면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드론 운용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 교육 강화 등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 사고의 양상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드론의 안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은 드론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방법이다. 각각의 사고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술의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드론 사고 사례. 한국에서 발생한 드론 사고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드론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드론 근접 위험 사건이다. 비행기 이착륙 경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당시 조종사들은 드론과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했으며 이는 민간 항공 운송의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드론 사고이다. 특정 기업의 드론이 무단으로 주거 지역을 촬영하면서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 사건은 드론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법적 분쟁과 함께 드론 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9년에는 군사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침투 사고도 큰 주목을 받았다. 미확인 드론이 군사시설 근처를 비행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드론 기술이 단순한 민간 기술을 넘어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드론 사고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산업시설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 및 잠재적 테러 위협 사례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드론 기술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드론 사고의 복잡성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법적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각 사례는 드론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사례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의 드론 안전 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해외 드론 사고 사례.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독특하고 위험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워싱턴 DC 백악관 상공에서 발생한 드론 사고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 당시 드론 조종자는 백악관 주변 금지 구역을 고의적으로 침범했으며 이는 연방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영국에서는 2018년 런던 게트윅 공항에서 발생한 드론 침입 사건이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알 수 없는 드론 조종자가 공항 상공에 드론을 띄워 수천 명의 승객의 여행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완전히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공항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했다. 호주에서는 산불 진압 작업 중 드론 사고가 소방관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산불 진압 헬기들이 임무 수행 중 불법 드론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드론의 무분별한 비행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으며 이는 드론 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드론 사고는 국가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무단 침입한 드론은 원자력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테스트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드론 사고가 주목받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드론 촬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거지역 상공을 무단으로 비행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드론 사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드론 사고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무분별한 드론 비행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교란되고 번식 및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이는 드론 기술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이러한 해외 드론 사고 사례들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은 기술적, 법적, 윤리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각 국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드론 사용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고 분석 방법론. 드론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사고 분석은 단순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 운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왔다.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론은 체계적인 사고 데이터 수집이다.
드론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드론의 비행 기록, 센서 데이터, 영상 정보, 기상 조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사고 당시의 드론 상태, 조종자의 조작 기록, 주변 환경 요인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론은 다층적 원인 분석 접근법이다. 드론 사고의 원인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기술적 결함, 인적 오류, 환경적 요인, 법적 규제 미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시스템적 관점에서 사고를 접근하며 각 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방법론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재현 분석이다. 실제 사고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하고 분석함으로써 사고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드론의 비행 궤적, 충돌 지점, 속도 변화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 인터뷰와 심층 분석도 중요한 방법론이다. 사고와 관련된 드론 조종자, 관제사,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으로 포착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사고의 맥락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패턴 분석 방법론이 중요하다. 개별 사고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드론 사고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공통된 패턴과 위험 요인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의 드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개혁.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간주된다.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식별 정보를 넘어서 개인의 온라인 활동, 소비 패턴, 위치 정보 등 훨씬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며 잘못 다뤄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허가되지 않은 제3자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해킹, 내부 정보 유출, 데이터베이스 보안 미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위험은 매우 광범위하다. 신원 도용, 금융사기, 랜섬웨어 공격,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금융정보나 의료정보와 같은 고도로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쉽게 복제되고 유통될 수 있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완전히 회수하거나 삭제하기 극히 어렵다. 둘째, 유출된 정보는 즉각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엄격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보 유출 시 막대한 벌금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정기적인 보안 감사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들도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공용 네트워크주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리스크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원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직접적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다. 대표적인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의 위치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인터넷 활동 기록, 소셜미디어 이용 데이터 등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수집 방식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크게 직접 식별 정보와 간접 식별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식별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이 즉각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반면 간접 식별 정보는 성별, 나이, 직업, 거주 지역 등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여러 정보를 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이 잠재적인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 법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의료정보, 범죄기록, 인종, 종교 등에 관한 정보는 더욱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윤리적, 사회적 차원의 깊은 고찰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개념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윤리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해커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침입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보안 의식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 해커들은 복잡한 해킹 기법을 통해 방화벽을 우회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실수와 부주의도 중요한 유출 원인이다. 직원들의 부적절한 데이터 관리, 약한 비밀번호 사용, 피싱 이메일에 대한 부주의한 대응 등이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경로가 된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인적 오류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의 증가로 인해 실수의 여지가 더욱 커졌다. 셋째, 기술적 취약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가 늦거나 오래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 위험에 노출된다.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해커들에게 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레거시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넷째, 외부 공급업체와의 데이터 공유도 중요한 유출 원인이다. 많은 기업들이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이 낮거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이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내부자들이 기업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자 위협은 외부의 해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리적, 인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직 전체의 보안 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수립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영향. 개인정보 유출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유출은 단순한 데이터 손실을 넘어서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보 유출의 파급력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먼저, 신용정보 유출은 개인의 금융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범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분 도용, 금융사기, 전자금융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불안감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때로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 소송 비용, 과태료 등은 기업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 둘째,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한번 손상된 기업 이미지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드러낸다. 유출된 정보는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커들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사회공학적 공격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법적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 거액의 벌금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과 기업에게 다각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사건이다. 따라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 분석.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다. 당시 신용카드 3사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한 위탁협력업체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에퀴팩스액 위팩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들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의 위험에 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금융적 안전까지 위협받게 된다. 해커들은 유출된 정보를 통해 신분 도용, 금융 사기, 랜섬웨어 공격 등 다양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 내부자의 부주의, 악의적인 해킹 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 내부의 정보 보안 시스템 미흡과 직원들의 보안 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처리, 외부 위탁 업무 등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보안 감사,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개인 역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들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신용카드 3사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약 1억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카드 정보, 연락처 등이 유출되었으며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수많은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8년 발생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해당 포털 사이트의 내부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주소, 실명,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큰 우려를 샀다. 이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의료 분야에서도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2019년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 기록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료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환자들의 진단 내역, 치료 이력, 개인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의 각종 행정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매번 발생하는 대규모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업과 기관들은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엄격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례.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유출 사고는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2017년 에퀴팩스 데이터 유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운전면허증 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커들은 기업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도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는 약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단 수집되고 악용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벤처기업 한 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주목받았다. 해당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되었으며 이는 일본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2018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다. 약 50만 명의 고객 예약 정보와 신용카드 세부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평판 하락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각 사례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유출 사고는 기업의 보안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 둘째,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전적 가치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였다. 셋째, 유출 사고 이후 기업들의 대응은 대부분 소극적이거나 미흡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기업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고 분석 방법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사고 분석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조사 과정을 의미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사고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유출 경로, 유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적 취약점 분석이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해킹 경로, 보안 시스템의 구멍, 그리고 침입 기술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침입 경로와 방식을 추적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인정 요인 분석이다.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인간의 실수나 의도적인 내부자 위협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보안 의식,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절차, 그리고 잠재적인 내부 위험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보안 문화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 번째 단계는 법적, 규제적 측면의 분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해당 사고가 어떤 법적 위반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재발 방지 및 개선 전략 수립이다. 사고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안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조직의 보안 문화, 교육, 프로세스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분석은 단순한 기술적 조사를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사고 대응과 예방이 가능하다. 드론 사고 대응 전략. 드론 운용 환경에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다. 기술적 한계, 인적 실수,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드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드론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드론 운용자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행 전 드론의 배터리 상태, 프로펠러 손상 여부, GPS 신호 수신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행 환경의 기상 조건과 주변 장애물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드론이 충돌하거나 제어를 벗어났을 경우 즉시 비상 착륙 모드를 작동시키고 주변 인원을 대피시켜야 한다. 사고 직후에는 정확한 사고 지점을 확보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드론의 비행 기록, GPS 데이터, 카메라 영상 등은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술적 대응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최신 드론 관제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충돌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센서와 알고리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드론의 비행 반경과 고도를 제한하는 지오펜싱 기술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법적, 제도적 대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론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드론 운용자와 관리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기적인 모의 훈련과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최신 기술 동향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해야 한다. 사고 이후의 분석과 개선도 중요하다. 각각의 드론 사고는 귀중한 학습 기회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전반적인 드론 운용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사고 예방 조치. 드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 운영적 측면, 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대응을 넘어 드론 운용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드론 조종자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적인 예방 조치이다. 체계적인 드론 조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종자들에게 안전 운용 지침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즉각적인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예방 조치로는 첨단 안전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충돌 방지 센서, 자동 비상 착륙 시스템, GPS 기반 비행 제한 구역 설정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최신 드론들은 이미 다양한 안전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 자동 감지 기능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도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드론 등록제 의무화, 조종자 자격증 제도 도입, 비행구역,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드론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드론 문화를 조성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공간적 제약 관리도 중요한 예방 전략이다. 공항, 군사시설, 주요 인프라 주변의 드론 비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과 배상 체계 마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 사고에 대비한 드론 운용 보험 제도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배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예방 조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드론 사용자들에게 안전 운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한 드론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드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각 상황에 따라 대응 절차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공통 단계가 존재한다. 먼저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드론 사고의 정확한 발생 시점, 장소, 피해 범위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증거 확보는 향후 사고 조사와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드론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경찰, 소방서, 국토교통부 드론 관리부서 등에 신속하게 연락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문 기관의 신속한 대응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피해 복구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드론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보험 처리나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와 신속하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법적 대응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드론 운용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드론 운용 절차, 안전 교육, 기술적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드론 사고 대응은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각 단계별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은 드론 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사후 관리 및 복구. 드론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의 관리와 복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먼저 사고의 정확한 범위와 심각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 기술적 취약점, 인적 오류, 보안 시스템의 미비점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 사고의 경우 비행 기록, 센서 데이터, 통신 로그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해킹 경로와 유출된 데이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피해 복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이다. 사고의 경위와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변경 및 모니터링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이나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복구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취약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보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더욱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법적, 제도적 대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나 외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한 대응은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보안 진단, 임직원 교육, 기술적 업데이트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고 대응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후 관리 및 복구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기술적 대응, 법적 조치, 장기적 예방 전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행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고 복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전략. 개인정보 유출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로 인식된다.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유출 대응의 첫 단계는 신속한 상황 파악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유출의 범위와 심각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팀의 즉각적인 투입이 요구된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로, 유출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유출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즉각적인 차단 및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유출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 IT 보안팀과 외부 보안 전문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취약점을 신속히 분석하고 해당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대응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심각한 사건이다. 따라서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피해 복구 및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료 신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정보 변경 지원, 피해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다. 유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기적인 보안 감사, 직원 보안 교육, 최신 보안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다. 기술, 법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핵심이다. 기업은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유출 예방 조치.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가 핵심이다. 최신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고 다중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비밀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체 인증, 이중 인증,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직원 교육도 매우 중요한 예방 전략이다.
대부분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인간의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정보 보안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 피싱 메일 식별 방법, 중요 정보 취급 방법, 외부 저장 매체 사용 제한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도 핵심적인 예방 조치다. 실시간으로 비정상적인 접근과 트래픽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고급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집된 정보는 즉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데이터 보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취약점 진단도 필수적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 모의 해킹 등을 통해 실제 공격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고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사후 관리 및 복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의 대응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먼저 피해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절차였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규모, 유출 경로,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 피해 복구의 첫 단계는 즉각적인 보안 조치였다. 유출된 시스템의 취약점을 즉시 차단하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했다. 이를 위해 전문 보안 컨설턴트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보안 진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해킹이나 악의적인 침입의 경우 법정 대응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병행해야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유출된 개인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통보를 진행해야 했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무료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법적 대응과 제도적 개선도 중요한 복구 과정의 일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즉시 사고를 신고하고 내부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장기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했다.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나 대응을 넘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했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향후 개선 계획을 상세히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재정적 피해 복구도 중요한 과제였다. 유출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의 관리와 복구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기술, 법률, 커뮤니케이션, 재무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법적 규제 및 정책. 현대 기술 환경에서 드론과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복잡한 법적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법적 규제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드론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드론 운용에 대한 안전 규제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들은 드론 비행 고도, 비행 구역, 운용 자격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은 드론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제한다. 특히 영상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제한은 매우 엄격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통한 영상 촬영 시 사전 동의와 목적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세 번째로 드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배상 체계도 중요한 법적 영역이다. 드론 운용자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보험 및 배상 체계도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특히 드론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더욱 복잡하고 세밀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처리, 저장, 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보 유출 시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법적 규제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드론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기술과 법의 조화로운 공존이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드론 관련 법률. 현대 사회에서 드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규제의 중요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드론 운영과 관련된 법률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내 드론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드론 등록 및 운용 규제. 둘째, 비행 제한 구역 및 안전 운항 규정. 셋째,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드론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드론 등록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며 비행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250g 이상의 드론 운용자는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되었으며 비행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과 운용 지침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비행 제한 구역 규정은 드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이다. 공항, 군사시설, 중요 국가 기반 시설 주변은 절대적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공공시설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에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함께 드론 몰수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 촬영 시 사전 동의 절차, 촬영 범위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은 심각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드론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드론 운용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드론 소유자와 운용자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보고 절차 등이 상세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래 드론 기술의 발전에 대비하여 법률도 지속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법적 규제도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혁신과 사회적 안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드론 관련 법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법적, 윤리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법률의 주요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의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법률은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기관은 즉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 과징금, 벌금,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고유식별 정보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들 정보의 처리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책 개선 방향. 현대 사회에서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적 환경과 맞물려 복잡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법적 규제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동적 법률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법적 접근은 급격히 변화하는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은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모호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드론 운용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는 드론의 다양한 활용 영역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업용, 군사용, 개인용 드론의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법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 기술기업,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히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법률 검토와 개정, 기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 국제적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 전망 및 결론. 급격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는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인 영역으로 진화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법적, 사회적 차원의 깊이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드론 기술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융합되어 더욱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산업, 의료, 재난 대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드론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와 데이터 수집,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는 기술적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적 수준의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추어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드론 운용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드론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 법, 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며 우리의 대응 방식 또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드론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드론 사고. 현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드론 산업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센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과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드론의 활용 범위를 극적으로 확장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고 위험도 야기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드론의 자율주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고성능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술은 드론에게 복잡한 환경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역설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 위험도 증가시켰다. 알고리즘의 오류나 센서의 오작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전 역시 드론 사고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5G와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는 드론의 원격 제어 및 데이터 송수신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 전송, 즉각적인 제어 명령 수행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사이버 보안 취약성도 증가했다. 해킹이나 통신 방해를 통한 드론 탈취 위험은 기술 발전의 그늘진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의 혁신 또한 드론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향상과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은 드론의 비행 시간과 적재 능력을 크게 확장했다. 그러나 배터리 결함이나 과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고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고성능 드론의 배터리 폭발 위험은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센서 기술의 발전도 드론 사고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정밀 GPS, 충돌 방지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센서 기술은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의 운용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들의 오작동이나 간섭은 오히려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 발전은 드론 산업의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기술적 혁신은 드론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고 위험도 생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안전 메커니즘, 규제 프레임워크,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동시 발전이 필수적이다. 드론 기술의 미래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안전과 혁신의 균형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고 심오하다. 특히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동시에 보호의 난이도 또한 높아졌다.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적 대응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동형암호화 기술, 영지식 증명 등의 첨단 기술은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글로벌 데이터 환경에서 각 국가와 기업은 상호 호환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은 선도적인 규제 모델을 참고하되 각 지역의 문화적, 법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편향성 문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과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한 전략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교, 기업,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결국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 법, 윤리,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규제나 기술적 대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데이터 활용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는 개인, 기업,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론 및 재현. 현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드론과 개인정보 관련 기술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제 기술의 혜택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디지털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드론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시스템의 도전 과제이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거부가 아니라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기술적 보안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법제도의 유연성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빠르게 법규를 개정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인식 제고 또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개인과 조직이 기술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사이버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인식 캠페인, 드론,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리터러시를 높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드론 운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차원의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가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의 글로벌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협력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의 핵심 과제는 기술과 윤리 혁신과 안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드론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 중심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